2025년 5월 25일 글입니다. 다양한 변종 ETF들의 비밀, 부재, 옵션 인컴 전략, 커버드 콜,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들. 주말에 심심할 때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1번, 커버드 콜 ETF 중 하나가 25년 1월에서 4월 누적 8.38% 분배율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장에 32개의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미국 AI 관련 ETF, 미국 테크, 미국 배당, 미국 개별 주식 테슬라 ETF, 팔란티어 ETF, 미국 국고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로는 7조 7,366억 원의 커버드 콜 ETF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 3개월간 5,477억 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개의 커버드 콜 중 가장 분배율이 높은 상품은 미국 AI 커버드 콜이고 이것의 1월에서 4월 누적 분배율이 8.38%인 것입니다. 분배율 상위를 보면 미국 AI나 미국 테크, 미국 배당 커버드 콜들이 2% 이상 분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는 어차피 유사하기 때문에 팔란티어 커버드 콜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펀드가 팔란티어 한 주를 살 때 123달러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주식은 한 주에 123달러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사업은 AI 분석인데 그 중에서 전쟁에 사용되는 AI 분석이라서 아주 국가들이 좋아하는, 즉 미국이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그 드론 AI 학습에 대한 걸 팔란티어가 담당한다고 하죠. 자, 9번입니다. A는 한 달 후 팔란티어 주식을 2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고 B가 이것을 5달러에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달 뒤 구입 가격과 똑같은 123달러가 되었습니다. 11번. 미장에서는 B가 123달러에 팔란티어를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200달러에 팔란티어를 살 수 있는 권리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 거래는 B가 5달러를 손해보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A는 팔란티어가 한 달 동안 오르지 않아서 주식에서 돈을 벌지 못했지만 5달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5달러가 바로 콜옵션 프리미엄이고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월 이자, 배당금, 분배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4개월간 콜옵션 프리미엄을 판 돈으로 8%대의 배당금, 즉 배당금은 분배금이나 월 이자를 뜻합니다. 이것을 지불한 커버드 콜이 나타났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만약 123달러였던 팔란티어 주가가 폭등해서 한 달 뒤에 30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팔란티어를 2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행사할 것입니다. A는 123달러를 산 팔란을 200달러에 파니 주가에서 77달러를 먹고 한 달 전에 권리를 판 5달러까지 총 82달러를 가져가게 됩니다. B는 한 달 전에 옵션 프리미엄 5달러를 냈지만 300달러짜리 주식을 200달러에 샀으니 95달러가 이익입니다. B는 5달러를 투자해서 한 달 만에 95달러를 가져가게 됩니다. 21번. 팔란티어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23달러였던 팔란티어 주가가 한 달 만에 50달러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옵션 프리미엄 5달러만 포기하면 거래가 끝납니다. A는 123달러에 매수한 주식이 50달러로 떨어져서 73달러를 손해봤지만 5달러를 먹은 게 있으니 68달러의 손해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기초자산에 콜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전략의 기본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나타내면 아래 도표가 나옵니다. 위 사례에서 팔란티어가 아무리 올라도 A는 200달러에 팔아야 합니다. 커버드 콜을 하면 주가가 올라도 상방이 막혀 있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를 보지만 옵션 프리미엄 5달러를 받는 게 있어서 손해가 5달러만큼 적게 나게 되는 것이죠. 커버드 콜이 하락장에서 손실이 적다는 것이 주가가 빠져도 프리미엄으로 받은 5달러만큼 손실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옵션 프리미엄 5달러는 계속 변동이 됩니다. 32번. 팔란티어가 한 달 내에 200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면 5달러짜리 프리미엄이 10달러, 2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안에 200달러가 불가능해 보이면 5달러의 프리미엄이 1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ETF가 출현해서 이런 옵션을 파는 ETF가 많아지면 흔싸 귀비가 작동되며 옵션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됩니다.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진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기초자산의 커버드 콜 ETF가 출현하면
기존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프리미엄은 오르락 내리락 할 테지만 1년 내내 한 달짜리 콜옵션 프리미엄이 5달러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5달러씩 12달러를 돌리면 1년에 60달러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123달러인데 1년에 60달러의 프리미엄 수익이 생긴다면 약 49%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짭짤합니다. 1년에 49%를 이런 프리미엄으로 먹다니요. 연간 분배율, 이 분배율은 배당금 또는 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배율이 몇십 프로씩 나온다는 커버드콜 ETF가 이런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커버드콜 상품이 하나도 없네요. 네, 테슬라, OARK, APLY, NYD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P 500을 바로 사는 것과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을 사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을 바로 살 때 연간 수익률은 9.6%이고 커버드콜 배당을 포함해도 8.2% 정도가 나옵니다. 우상향하는 미장에서 장기 투자한다면 커버드콜보다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1988년부터 지금 2023년이면 거의 30-40년인데요. 네, 커버드콜을 순간순간 쓰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 44번.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이 우상향하지 않고 일정 범위 안에서 놀거나 하락하는 경우 커버드콜이 유리한 경우가 나옵니다. 횡보장에서 S&P 500 수익률이 3.8%가 나올 때 커버드콜 수익률은 6.3%가 나옵니다. 약세장에서 S&P 500 수익률이 마이너스 15.1%가 나올 때 커버드콜은 마이너스 7.3%가 나옵니다. 강세장에서는 커버드콜의 수익률이 낮지만 횡보장에서는 약세장에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말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을 살 때 추가로 감안할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 배당 ETF, 즉 커버드콜은 보통 운용 보수가 연 1% 정도 나갑니다. 일반 ETF 몇 배의 운용 보수가 나가면서 운용사에 짭짤한 수익률을 갖다 주는 상품이고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수익률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번에는 2배와 3배짜리 ETF들입니다. 최근 한 달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탑3 중 2개가 3배짜리와 2배짜리 ETF인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위는 바로 테슬라 2배짜리 상품입니다. 3위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즉 반도체 관련 3배 상품입니다. SOXL이라는 상품이죠. 2배나 3배짜리를 사도 2배나 3배 수익을 그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숨겨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3배짜리 ETF에 1,000불을 넣으면 운용사는 2,000불을 빌려서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사게 됩니다. 주식을 3배로 가지고 있어야 주가 1이 바뀔 때 3의 손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을 3배 가진 효과를 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000불을 빌릴 수도 있고 2,000불에 해당되는 옵션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빌리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배의 수수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 복잡하니 수수료 계산식은 안 읽겠습니다. 즉, 이 수수료 계산식의 핵심은 SOFR입니다.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의 약자입니다. Secured는 담보가 있다라는 뜻이고 Overnight은 밤새 쓰고 갚는다는 하루짜리 초단기를 말합니다. SOFR의 금리는 하루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즉 레포라고 말을 하고 이 담보로 하는 대표적인 미국 달러화 단기 이자율이고 뉴욕은 연은에서 조회가 됩니다. 뉴욕 연은에서 이 레포가 조회가 됩니다. 5월 22일 기준 SOFR 소파 금리는 4.26%가 확인됩니다. SOFR을 알았으니 이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SOFR 플러스 30에서 40bp니 4.26 플러스 0.3에서 0.4입니다. 즉 4.56에서 4.66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세버 레버리지를 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딱 2배를 빌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10에서 20%의 버퍼를 확보하기 위해서 2.2에서 2.4배를 보통 빌리게 됩니다. 4.56에서 4.66일 금리로 원금 1,000불의 2.2에서 2.4배를 빌리게 되니 10에서 11%의 수수료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운용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0.9에서 1%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11에서 12% 정도가 3배짜리 ETF에서 1년간 나가는 기본 비용이 됩니다. 1년에
1%더 12%가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 계속했다면 1년에 100만 원을 내는 것이고 1억이라면 1,000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수수료 외에도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 끌림, 즉 volatility drag이라는 수익률 감소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끌림은 레버리지 상품이 일별 수익률의 배수 수익을 추종하는 데서 비롯되어서 수익률 감소 현상입니다. 어떤 지수가 1일차에 100이 되었고 2일차에 99로 하락했으며 3일차에 다시 100으로 회복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이 99로 낮아졌지만 다시 100을 회복했으니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는 1일차에 100이 되고 2일차에 97이 됩니다. 그리고 3일차에 원복으로 회복한다 할지라도 99.9393으로 100보다는 적은 숫자가 나옵니다. 즉 떨어졌다 올랐다 왔다 갔다 하면 이 수치는 엄청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치고 빠질 수 있는 선수들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커버드 콜이나 2배에서 3배 외에 옵션 인컴 전략 ETF도 있습니다. 커버드 콜의 매운맛 버전이죠. 커버드 콜은 그래도 기초자산을 100% 보유한 상태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팔아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데, 옵션 인컴 전략 ETF는 기초자산을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양한 파생파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운용력이 환상적인 운용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가 끌린다면 기초자산보다는 ETF 운용력의 과거 운용 실적을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그냥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는 순진한 투자가 길게 보면 최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길었고 지금 새벽이 넘은 시간이라서 말이 좀 절었는데 하루하루 읽으면서 엄청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